늙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거짓말 한 줄 때문에 자식 셋의 인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지혁은 요즘 딱 그런 느낌으로 밤을 버티고 있었는데요.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아버지 이상철이 갑자기 진화그룹 자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뒤로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몸은 점점 지쳐가고 허리는 더 많이 굽어가는데도 이상철은 웃으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 같은 말을 자꾸 꺼내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집에 들어온 이상철이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한 채 한쪽 벽에 기대는데 막내 이수빈이 먼저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또 거기 다녀온 거예요? 이상철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는데요. 아이고, 이게 뭐가 힘드냐? 아빠가 조금만 더 버티면 너희 노후에 큰 도움 될 수 있다니까. 진화그룹이 그냥 부르는 줄 아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 말에 수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체력 좀. 밥을 잘 먹어야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또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옆에서 듣고 있던 김다정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쪽 사람이랑 만나는 건 좋은데 몸 상하는 일은 하지 말라니까. 자문이면 입으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까지 시키는 것 같아서 싫어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겼는데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이지혁, 이지원, 이수빈 3남매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이상철은 파스를 붙인 허리로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는데요.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진짜 이대로 놔둘 거예요? 아빠 저렇게 허리 휘어서 들어오는데 돈은 제대로 받는지도 모르잖아. 돈도 못 버는데. 체력만 이렇게 쓰다가는. 이지환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빠 데려다 준 사람, 진화그룹 쪽 직원이었어. 운전해준다면서 차 안에서 슬쩍 얘기하더라. 예전에 재개발 구역 사고 있던 거 기억나지? 그때 아빠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걸 지금 다시 정리하고 싶대. 정리는 또 뭐야? 지혁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진화그룹한테 유리한 쪽으로 맞춰서 말해달라는 거지 뭐. 아빠 같은 사람들 몇 명 모아서 아예 한 팀으로 만들 생각인가 봐. 모두가 같은 기억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니까. 수빈이 탁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저거 봐. 내가 이상하다 그랬죠. 이건 자문이 아니고 입을 사는 거예요. 아빠 입 하나 사서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 책임인지 그걸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라니까. 지혁은 가만히 동생들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화그룹이 욕심이 났어. 이번에는 돈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죄까지 자기네 방식대로 다시 쓰겠다는 거지. 아버지가 그냥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이 돼버리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동시에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아빠 이상철이라는 걸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한 줄 진술이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 그 이후로 인생이 틀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 밤 삼남매는 자기들만의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삼남매 회의 결과 좀 아빠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지환이 말하자 수빈이 금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찬성. 아빠한테 이 일 더 이상 혼자 떠안지 말라고 해야 돼요. 지혁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라도 아버지 옆에 서자. 진화그룹이 아버지 입을 사는 순간 우리 가족 인생이 남의 회의록에 숫자처럼 적히는 꼴은 못 보겠다. 한편 박진석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는 고성이었습니다. 영나야. 박진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진화그룹에서 내 전시를 크게 한번 열어주겠다고 한다. 전속 작가까지는 아니어도 장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다더라. 박영란은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냥 전시만요? 아니면 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아버지? 고성이가 옆에서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 후원이 어디 있니, 영나야. 서로 도움이 돼야 오래가는 거지. 내 작품도 빛을 보고 우리 집안 사업도 든든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진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진화그룹 3세가 미술에 관심이 많다더라. 내 그림을 보고 싶다고도 했고. 같이 프로젝트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돈이란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부모 말을 잘 따르던 딸이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숨을 삼키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정략 결혼하기 싫어요.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키스를 못하겠어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제 첫 입맞춤을 그냥 거래처럼 쓰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박진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야, 그런 건 마음이 먼저고 혼인 이야기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만나나 보라는 거야.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고성이가 영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내가 가진 재능은 그냥 너 하나만의 것이 아니야. 그 재능이 내 인생도 지켜주고 가족도 지켜줄 수 있어. 어떤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거야. 조금만 어른스럽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 말 자체는 부드러웠는데 그 안에 섞인 계산과 압박은 영나에게 똑바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림 한 점 가격처럼 숫자로 평가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보고 그냥 이렇게 거래부터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즈음 이수빈에게는 조금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진화그룹 이야기로 집안 공기가 무거워진 날 오후 수빈은 억눌린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면서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진짜 돈도 못 벌면서 왜 우리 아빠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혼잣말을 하며 걷다가 휴대폰 알림에 잠깐 정신이 빼앗겼습니다. 삼남매 단톡방에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옆 골목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수빈이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허리를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위험해요. 수빈은 그대로 인도 쪽으로 넘어지듯이 안겼는데요. 심장은 놀라서 미친 듯이 뛰고 머리는 상황 파악도 안 된 채로 화부터 치솟았습니다. 뭐예요, 진짜? 수빈이 상대의 품에서 벗어나면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체력만 믿고 이렇게 들이대요? 길 좀 조심해서 다니시죠, 아저씨. 자기를 붙잡고 있던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딱 봐도 회사 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는데요. 와, 제가 욕먹으려고 구해준 건 처음인데요. 근데 저 생각보다 돈은 조금 벌긴 벌어요. 그 말투가 어찌나 여유로운지 수빈은 더 화가 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쪽 자랑 들으려고 한 말 아니거든요. 요즘은 사람 구해놓고 훈장처럼 굴다가 나중에 또 뭐 바라기나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 걸어가 버렸습니다.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는데 그게 죽을 뻔해서 놀란 건지 그냥 떨려서 그런 건지 본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이지혁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근처까지 살펴보러 갔다가 우연히 길 위에서 마주친 거였는데요. 자기가 구해준 사람한테 돈도 못 보는데 체력만 믿고 들이댄다는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재미있는 집이네, 진짜. 성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무례한 막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겁을 숨기려고 일부러 더 세게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까지요. 며칠 뒤 이지혁네 집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손님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데려온 친구 박성재였는데요. 소개할게요. 지혁이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친구 박성재입니다. 아버지도 예전에 한번 봤죠.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준 친구라서 저랑은 거의 가족 같아요. 이상철은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너가 그 친구구나. 지혁이 힘들 때 도와줬다던 잘 왔다. 밥 먹고 가라. 김다정도 반갑게 인사했는데요. 그때 물잔을 들고 나오던 수빈이 성재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헉, 저 사람. 그날 길에서 아저씨라고 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진짜 성재 오빠라? 수빈이 입안에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성재는 일부러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길에서 청춘 드라마 찍으시던 분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빈 씨. 아니면 나중에 처제 될 수도 있어요? 그 농담 한 줄에 식탁 분위기는 잠깐 얼어붙었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수빈 가슴은 엉뚱한 방향으로 더 크게 뛰고 있었는데요. 뭐야, 말투 왜 이렇게 얄미운데 또 세련됐어. 재수없다, 진짜. 근데 이름도 얼굴도 기억에 쓸데없이 남네. 그날 이후로 수빈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진화그룹 쪽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한 축과 나를 길에서 구해준 한 남자가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와중에 지은호는 다른 지점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AP 인수전이 끝나고 이지혁과의 관계는 애매한 거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데요. 그 틈 사이로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소문이 조금씩 귓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가 무심하게 꺼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예전에 그 동네 산부인과에서 말 많았었지. 지방을 만한 게 어디서 아빠한테 먼저 입댈 때 무슨 수작이었냐, 그런 소리들. 돈 많은 집에 낳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상담만 다니는 여자도 있고 그랬다더라.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그 얘기 속에 내 얘기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어릴 때부터 은근히 떠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데려오내라더라. 원래 친엄마가 또 있다더라. 같은 듣기 싫은 소문들이요. 정순이는 늘 나는 너 엄마 맞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줬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칸 하나는 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조심스럽게 이지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왜 나만 버렸을까 하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지혁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자 지은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는데요. 만약에요, 제가 생각하는 생모가 진짜 아니라면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너무 두려워요. 나도 사정 있었겠지. 그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릴까봐 싫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싶어요. 날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요. 그냥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같은 말 말고 정말 나를 버린 서류랑 도장 찍힌 진실이요. 그래야 제가 저 자신을 조금이라도 안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화그룹이 과거를 자기들 식으로 다시 쓰려는 걸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지은호가 진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게. 산부인과 기록실이든 어디든. 혼자 보기엔 너무 잔인한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만큼은 제가 혼자 보고 싶어요. 제가 확인하고 제가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빠한테 말할게요. 안 그러면 또 오빠 눈치 보면서 제 마음을 숨기게 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는 사랑과 두려움, 기대와 체념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을 믿기 때문에 혼자 가고 싶다는 말이면서도 지혁을 아끼기 때문에 더러운 진실을 먼저 보여주기 싫다는 마음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뒤 지은호는 혼자 오래된 산부인과 기록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거의 다 허물어진 건물이었지만 일부 출생 기록이 아직 박스에 담긴 채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들었거든요. 진화그룹이 서류를 가져가 정리해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지은호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비슷한 날짜가 적힌 기록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보호자 칸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진으로 시작하는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옆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또 다른 이름의 초성. 고, 성, 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읽지 않은 것처럼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고요. 지은호는 결국 서류를 꽉 쥔 채 그 이름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작은 회피가 동시에 다음 회차를 향한 가장 강력한 떡밥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가 집에서는 또 다른 심리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진화그룹 사람과의 다음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고, 삼남매는 그 약속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옆에서 자신의 집안과 이 집안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줄 끝에는 고성희와 진화그룹, 정약혼과 인수전, 재개발의 진실이 매달려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이상철의 양심, 이가 삼남매의 불안, 그리고 이수빈의 흔들리는 마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재 오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아빠한테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진짜 모른 척만 하는 건 아니죠? 성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걸 다 말하면 자신이 서 있는 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모른 척하면 이 집 식구들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한마디와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딸의 선택과 정약혼을 강요받는 또 다른 딸의 눈물과 서서히 시작되는 로맨스 한 줄이 모두 진화그룹이라는 네 글자 아래에서 조금씩 서로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과연 다음번에는 누가 먼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집안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느 집안에게는 파멸의 신호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모른 채 각자의 밤을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